오바마의 스피치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의 말하기의 주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의미 전달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안 좋죠. 여러분은 말하기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늘상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말하기는 자신 없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훈련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국내 1호 박사이자 아나운서 경력 27년 차의 노하우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말하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통 말하기 하면 답변과 달변을 생각하죠. 막힘없이 얼마나 내 이야기를 잘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아닙니다. 말하기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최고의 말하기일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2011년 애리조나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추도식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유가족과 눈이 마주치자 침묵합니다. 무려 51초. 그 다음날 미국 언론은 최고의 공감 스피치라고 극찬하죠. 상황과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적 말하기를 준비할 때도요, 내용, 아이디어, 구성, 전달의 모든 순간에서 이 소통과 공감에 대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식적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훈련하신다면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이 몰라보게 성장할 겁니다. 첫 번째 원칙, 공감력, 청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공감은 심리적인 동등감,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핵심은요, 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언어, 청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나의 언어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 고민하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다양한 사례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공감적인 것입니다. 어떤 주제로 말을 할지 고민하는 기획 단계부터 청중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획, 구성, 전달 모든 단계에서 항상 청중의 생각과 관심을 고려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 지식력, 핵심 메시지를 사용하십시오. 오바마의 스피치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의 말하기의 주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의 마틴 루터 킹 연설이 오래 기억되는 것은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장황하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때로는 근거로, 때로는 사례로, 때로는 비유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 말하기입니다. 세 번째 원칙, 언어 구사력, 막힘없이 말하십시오. 언어 구사력이 있을 때 사람들을 보고 나의 의견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눈맞춤은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강조할 부분에서 앞을 보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언어 구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웃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모임에 가서 했는데 어땠습니까? 썰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죠. 내가 경험했다고 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글쓰기를 하십시오. 경험한 것이나 들은 이야기를 우선 적습니다. 인지적 재배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압축하십시오. 이 아나운서가 종이 한 장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피치 개요서입니다. 명사형으로 핵심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주위 친구나 가족에게 임상실험 써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하면 할수록 말의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네 번째 원칙, 표현력, 효과적으로 전달력 있게 말하십시오. 표현력은 크게 음성과 비언어로 구분이 됩니다. 음성 훈련을 한다고 하면 크게 발성과 발음 그리고 낭독 연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나의 진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진성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로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랜 시간 이야기에도 소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리가 변한다면 목의 의존도가 높다는 반증입니다. 또 말할 때 약간의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진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음성 중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발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음이 전달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안 좋죠. 기본 발음은요, 같이 해볼까요? 모, 오, 우, 이, 에. 다음 자음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가장 어려운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이것이 잘 된다면 여러분의 발음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검찰청 쇠철 창살은 새 쇠철 창살이냐, 헌 쇠철 창살이냐. 이처럼 발음 연습표를 많이 읽으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십시오. 다음은 낭독입니다. 제가 동일한 문장을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것이 잘 들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입니다. 이것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가 더 잘 들리죠. 왜 그럴까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한 호흡에 많이 갔다가 강조할 부분 앞에 멈추고 쉬고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셔도 단조로운 톤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결어미가 명확해야 합니다. 한 문장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지 말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다 요로 맞추면 자신감 있고 세련된 말하기가 될 겁니다. 비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세는요, 11자 자세가 좋습니다. 다만 한 발을 살짝 앞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는요, 차렷 자세나 벨트 부위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스처의 출발은 농구공 자세입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농구공 자세에서 균형을 맞춰서 왼쪽, 오른쪽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빛은요, 넓은 공간이라면 중앙점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앙점을 잡지 못하면 한쪽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점을 잡고 3등분을 해서 하나, 둘, 셋 적절하게 시선을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음성과 비언어 훈련은요, 반드시 찍어서 모니터를 하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상황 통제력. 전체를 주도하고 말하십시오. 학문적으로는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 상황 통제력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객관화하고 통제하는 능력으로 이 방송에서 말하는 애드립, 즉흥 스피치 능력입니다. 핵심은 내용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다음 장표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앞서 강조한 스피치 개요소를 통해 전체 내용을 장악하고 구조화시켜야 합니다. 글자를 따라가지 말고 전체를 파악해 말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소통력 5단계입니다. 말하기를 하시거나 소통 상황에서 여러분의 방향성이 될 겁니다. 화행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말이 행동이 된다는 것으로 폭력적인 말이 해당이 되겠죠. 말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행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말이 됩니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를 하는 것이 진정 말 잘하는 것일 겁니다. 결국 진심,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고 적용하시는 노력이 진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KBS 아나운서이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 김은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